자, 오늘 배웠던 것을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부터 공부를 했거든. 여기는 두 개만 딱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포괄성계를 묻는지 포괄성계인을 묻는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포괄성계는 상속이고 포괄성계인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매하고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매수인 명의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상의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상속인.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는 비상속인. 같아 다르다? 다르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제7호 신청정보상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기록상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각하를 합니다. 그러나 이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이거든. 답은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다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기억해 둘 때 피대위자는 채무자입니다. 대위자는 채권자입니다. 두 사람 다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것은 을입니다. 피대위자. 그럼 피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대위자는 병입니다. 병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신청인으로서 올라가는 거지 명의인으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면은 신청인은 병이거든. 명의는 누구다? 그럼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뭐다? 한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위 신청, 동시 신청 일이 났거든. 첫 번째 구분 건물이라면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멸실 등기 있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거든. 건물 주인이 멸실 등기를 안 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신탁 등기 이렇게 합니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수용입니다. 수용. 그럼 수용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하거든.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보니까 토지의 표시가 틀려. 등기 명인의 표시가 틀려. 그러면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키는 토지의 표시, 등기 명인의 표시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그럼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거든. 이때는 핵심은 방문 신청의 대리는 제한이 없어요. 전자 신청의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만 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법률행위는 안 됩니다. 등기 신청은 돼요. 대리권의 존재 시점은 신청할 때만 있으면 돼.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 그 말은 신청해놓고 완료되기 전에 사망을 해도 그 대리권은 유효가 됩니다.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서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해도 그 등기는 유효로 뭐다? 한다. 여기서 키는 위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죠. 그죠? 우리나라 등기는 일건 일신청서주의거든. 그러나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3개를 딱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러면 딱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신탁등기, 공매처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신탁등기, 공매처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한다. 공매처분했을 때 권리 이전의 등기, 말소 등기, 압류 등기의 말소, 공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같이 들어간다. 같이 안 들어간다. 같이. 자, 그다음에 신청서거든. 그러면 신청서에 필요적 기대딱 할 때 제일 위에 나오는 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아래에 거래신고 1년번호, 거래가액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 밑에 등기 원인, 원인일자, 등기 목적이 나와. 그 밑에 지분이 나와요. 지분. 그 밑에 의무자 권리자가 등장을 해. 그럼 뒷장으로 넘기면 세금은 공부할 필요 없고
세금 밑에 등기필정보에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 다음에 신청 연월일, 신청인, 관할 등기소 표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시험에는 부동산 표시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라고 나와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이거든. 그럼 이때는 두 개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일단 크게 세 개를 공부해 볼게요.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비법인의 대표자가 있거든.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안 올려.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쓰면 돼.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두 번째는 대위자가 있고 피대위자가 있거든. 답입니다. 둘 다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대위자는 병입니다. 채권자입니다. 피대위자는 을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 그럼 피대위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고 대위자는 올라가지만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명, 주소만 쓰면 돼. 이제 이거는 쉬워요. 대리는 신청서에는 써. 등기부는 안 써.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다. 채무자입니다. 저당권자와 채무자 둘 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그러나 채무자는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채무자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다. 그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정보거든. 위에 거는 배웠는데 아래 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등기필정보 제공과 통지를 구별하면 돼. 그럼 제공은 등기 의무자가 합니다. 그리고 법에는 공동신청 및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한다? 한다. 핵심은 공동신청이거든. 그러면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어요. 그럼 의무자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등기필정보는 전부 다 해야 돼요. 인감은 소유자일 때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을 하는 거예요. 권리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된 재발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서인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등기를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으면 돼. 이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을 했다면 하고 난 다음에 말소 등기하고 난 다음에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줘. 그게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인계약서네요. 그죠? 결론은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라.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는 금인 안 받는 걸 시험에 냅니다. 그러면 가장 키는 계약일 때 금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아니면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 경매, 상속, 토지 수용, 진정, 명예기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이런 금인 받을 필요가 뭐다? 없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금인받을 필요가 뭐다? 없다. 가등기 때 금인받는다. 본등기 때 받는다. 본등기. 그럼 가등기 때 받을 필요는 뭐다? 없다. 그래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이네요.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할 때만 쓰는 말이에요. 전자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을 받기 때문에 인감의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게 돼야 되고 출제인의 궁극적인 답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냐거든. 그럼 이때 1, 2, 3을 기억해야 돼. 그 1, 2, 3이 1.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2.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3. 등기필정보 분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등기필정보 분실에 등기소 갈 때는 인감 들고 가야 되네. 그럼 요 세 개만 알면 돼. 그 밑에 네 개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자 들어가면 전부 다 인감 첨부해야 돼. 그 확인서, 분필특례 확인서, 합필특례 확인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동의서, 성낙서. 그럼 동의서, 성낙서 써준 동의자, 성낙자 인감 첨부한다. 그래 되졌고, 그 다음에 1번이 하이라이트거든. 꼭 기억할 때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등기필정보는 모든 의무자는 다 해야 돼. 그러나 인감은 의무자는 의무자인데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만 하는 거라.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안 해. 그 다음에 아까 1, 2, 3은 공정을 받아도 인감 들고 가야 돼. 4번, 5번, 6번, 7번은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의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의 인감이거든. 그러면 1, 2, 3, 6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는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의 인감도 들어가야 돼. 그럼 본인의 인감, 대리인의 인감 몇 개 들어간다? 2개.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답은 제3자 X, 이해관계 있는 제3자 O, 행정관청 허가서 O, 단 행정관청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안 해.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 때는 허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도 한다. 그러면 성소환 등기 의무자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소환 등기 권리자는 한다. 안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답입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갈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판결서의 검인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내리는 거거든. 근데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자격 증명 검인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라 부처가 같아 다르다. 그럼 전부 다 들고 가야 돼. 이해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인입니다. 결론은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얘기는 5개. 그래서 말소와 말소해보, 직권경정, 판결서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 안 해줘. 그러나 전세금의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권리의 변경은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니까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 그거를 딱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의무자 권리자거든. 그러면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권리자는 주소 플러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항상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상의 권리자로서 이름이 올라갈 때라 의무자는 안 올라가니까 필요가 없어.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입니다. 이 세 사람을 등기명의인, 그럼 이 세 사람이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간다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 그런데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든. 나머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제출을 해야 돼.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을 물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장이 부여를 합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리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 재배국민은 대법원 소재리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랑군수구청장이 부여를 하고,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의 장이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장과 도면이거든.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멸실. 도면을 제출하는 등기는 부동산 일부입니다. 일부.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인데 토지 소유권 보존 X, 건물 소유권 보존 X,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은 O,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은 O. 그럴 때 자연인과 비법인은 서면으로 해도 되지만 법인은 반드시 전자문서로서 작성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우리나라 등기 신청의 접수는 의무적입니다. 이때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다. 그 동시 신청해야 되는 거다. 그럼 오늘 모르면 3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과 신탁, 소유권 이전과 환매. 그럼 항상 구분 건물 딱 들어가면 표제부를 배우는 것이고, 백일동 전유부분 같이 들어간다, 같이 안 들어간다, 같이. 그래서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구분 건물 이라면 동시 신청한다 이라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죠. 지금까지 약판 거다, 설명한 거다? 설명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휴대폰으로 여러분 이거 들어봤자 10분, 길으면 15분밖에 안 되거든. 이거를 짜투리 시간에 제 목소리가 환청이 들릴 때까지, 환청될 때,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지문을 보면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그래서 시험 문제 푸는 겁니다. 맞다. 자, 고생했어요. 마치도록 할게요. 시험 쳐야 돼.